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삼성전자 파업 소식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와, 저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서도 파업을 하네?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지 보로하스의 노동경제학 제10장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부터 첨단 산업의 파업까지 관통하는 노동조합의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경제적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솝우화에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뭉치면 힘이 된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사실 노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이 거대한 파이에서 근로자들이 더 큰 조각을 가져오려면 혼자서는 힘들지만 다수가 뭉쳤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힘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당연하고도 매력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방금 본 그 희망찬 명언이 무색하게도 현실의 숫자는 딱 6.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2020년 기준 미국의 민간 부문 노동조합 가입률입니다. 세상에 한 자릿수라니요. 여기서 우리의 핵심적인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거라면 도대체 왜 오늘날 이렇게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걸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1번, 뭉치면 힘이 된다. 2번, 노조의 파란만장한 역사. 3번, 펫코 파업과 노조의 쇠퇴. 4번, 비용과 편익, 누가 가입하는가? 5번, 독점적 노조의 경제학. 그리고 마지막 6번, 윈윈, 효율적 계약입니다. 자, 노조의 법적인 변천사부터 실제 근로자들의 고민, 그리고 경제학적 모델까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자고요. 첫 번째 주제, 뭉치면 힘이 된다. 노조의 약속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노동조합이 우리 경제에서 도대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수많은 기업 중에서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곳들이 있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초과지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덤으로 얻은 엄청난 이윤 같은 건데요. 노동조합은 바로 고용주가 이 초과지대를 근로자들과 나누도록 강제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최근 엄청난 흑자를 내는 삼성전자 같은 굴지의 첨단 기업에서 왜 파업이나 노조활동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초과지대의 분배라는 경제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나눌 파이가 아주 크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노조의 파란만장한 역사, 법적인 롤러코스터로 넘어갑니다. 노조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법의 보호를 받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기엔 정말 험난했어요. 과거 미국에서는 노조 활동 자체가 자유거래를 제한한다며 적대적인 소송에 휘말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고용주들은 취업 조건으로 나 절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이른바 황견계약을 대놓고 요구했죠. 그러다 법적 지형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1934년에 이 황견계약을 제안하더니 1935년 와그너법으로 노조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시계추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1947년 태프트 하틀리법, 1959년 랜드럼 그리핑법이 연이어 제정되며 노조의 권력은 다시금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펫코, PTCO, 파업과 노조의 쇠퇴, 결정적 전환점. 이런 치열한 법적 경제적 줄다리기 속에서 노조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81년 미국의 항공관제사 노조인 펫코가 막대한 임금 인상과 무려 주 32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의 대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정말 단호했습니다. 복귀를 거부한 1만 1000여 명의 관제사들을 말 그대로 전원해고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군 요원들로 그 빈자리를 채웠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기존 시스템에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충격적인 사태는 경영진의 강력한 저항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자 미국 노동계의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대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비용과 편익. 과연 누가 가입하는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격변기를 다 거쳐온 오늘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노조 가입은 지극히 철저하고 현실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2020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흑인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12.5%로 백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 눈에 띄게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동조합이
기업 내부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시장의 차별을 완화해주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가입하는 거죠. 부문별 차이는 더 기가 막힙니다. 공공 부문은 34.8%인데 반해 민간 부문은 단 6.3%에 불과하죠. 치열한 글로벌 경쟁 탓에 과거 민간 기업들이 누리던 넉넉한 초과지대가 싹 다 사라져버렸고, 그러다 보니 경영진이 노조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저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막대한 초과지대를 뿜어내는 삼성전자나 빅테크 기업들에서 새롭게 노조가 힘을 얻는 현상도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이가 그곳에 존재하니까요. 5번째 주제, 독점적 노조의 경제학과 그 비효율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현상의 뼈대가 되는 경제이론으로 조금 들어가 보죠. 미국 노동총연맹을 세운 세뮤얼 곰퍼스에게 노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자 그는 아주 쿨하게 딱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더 많은 것, more. 경제학자들은 이걸 독점적 노조조합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노조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판매자가 되어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확 높여버리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그 비싼 임금에 맞춰서 수요 곡선을 따라 고용할 사람의 수를 그냥 싹 줄여버립니다. 아주 경직된 구조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전체의 부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 독점적 노조가 임금을 올려서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더 낮은 무노조 부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노동력이 엉뚱한 곳에 잘못 배치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경제적 손실, 즉 국가적 차원의 사중 손실을 수치화하고 짚어내는 게 바로 이 노동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6번째 주제, 윈윈, 효율적 계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노조원들은 쫓겨나는 이런 꽉 막힌 구조 말고 양쪽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더 나은 해법은 정녕 없는 걸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효율적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노조가 일방적으로 임금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다 같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임금과 고용 수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협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내 상황을 더 낮게 만들 수 없는 상태, 이른바 파레토 최적의 계약 곡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양측 모두 전체 파이를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해법인 거죠. 자, 두 개를 직접 비교해 볼까요? 독점적 노조 모형이 고용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낳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효율적 계약은 일자리를 보존하고 전체 파이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역시 완벽하지 않죠. 일자리를 억지로 보존하려다 보니 비행기 조종에 2명만 있으면 되는데도 노조 눈치를 보느라 굳이 3명을 고용하게 만드는 식의 과잉 고용, 페더베딩이라는 새로운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보르하스의 노동경제학을 통해 노동조합이라는 제도의 강력한 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학적 딜레마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의 초과지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점점 말라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실리콘밸리 빅테크처럼 막대한 부를 빨아들이는 새로운 산업에서는 전례 없는 강력한 노조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급변하는 이 경제 속에서 과연 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지대를 찾아내고 또 생존해 나갈까요? 이 깊이 있는 화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